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성원입니다.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에는 이른바 월요병 때문일까요? 다른 날보다 더 피곤한 것 같고 더 지치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외국에서도 월요병과 비슷한 월요일의 우울이라는 표현이 있고요. 영국 BBC 방송은 월요병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최소한의 월요일이라는 용어를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이 말은 주말이 끝난 직후인 월요일에는 가벼운 업무를 하거나 최소한의 작업만 한다는 뜻으로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고 싶어하는 직원들의 욕구를 반영한 용어라고 합니다. 월요병을 극복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는 월요일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30분 동안 그동안 내가 이룬 성과나 미래에 대한 목표를 적어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요. 실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뉴스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통신원 취재수첩에서는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이 취임 후 넉 달이 지난 지금 아르헨티나의 경제 상황은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이슈에서는 지난 1일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큰 참사를 겪은 국제구호단체죠. 월드 센트럴 키친이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 그리고 설립자인 호세 안드레스는 어떤 인물인지 전해드리겠습니다. 4월 8일 월요일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위해 고위급 접근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북일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목적은 미해결 문제들을 해결하고 양국의 안정적 관계를 촉진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는데요. 미해결 문제는 일본인 납북자 문제와 북한의 불법적인 핵, 미사일 개발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하지만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과 최선희 북한 외무상은 지난달 일본이 납치 문제를 거론하자 북일 정상회담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었습니다. 6일 치러진 슬로바키아 대선 결선 투표에서 친러시아 성향인 페테르 펠레그리니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펠레그리니 당선인은 6월 15일 취임해 5년간 슬로바키아를 이끌게 되는데요. 북대서양 조약기구와 유럽연합 회원국인 슬로바키아에서 칠러 성향의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재집권하면 24시간 내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겠다고 밝혀온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종전 구상은 우크라이나를 압박해 러시아에 영토를 내주는 것이라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와 동부 돈바스 지역을 러시아에 양도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는 건데요. 러시아는 2014년에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했고 2022년 9월엔 칠러 분리주의 세력이 강한 돈바스 지역 4개 주를 러시아 영토로 병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러시아의 4개 주 영토 병합은 불법이라면서 인정하지 않고 있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역시 어느 영토도 내주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러시아 남부 오렌부르크주 오르스크를 중심으로 발생한 홍수로 6,800여 채의 가옥이 침수됐습니다. 오르스크에선 5일 폭우가 내리면서 우랄강의 댐이 무너졌는데요. 쿠렌코프 비상사태부 장관은 오렌부르크주의 연방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주 당국은 9일에서 10일 홍수가 절정에 달한 뒤 20일 이후 안정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한편 검찰은 2014년 건설된 댐에 대한 유지 관리 부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과실과 안전규정 위반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남부 모잠비크 북부 해안에서 콜레라 전염을 피하기 위해 탈출하던 주민들이 탄 선박이 전복돼 90여 명이 숨졌습니다. 모잠비크 당국은 탑승객 대부분이 콜레라에 대한 잘못된 정보로 인한 공포 때문에 모잠비크 본토에서 탈출하려 했다고 말했는데요.
인구 약 3천만 명 가운데 3분의 2가 빈곤층인 모잠비크에선 작년 10월 이후 15,000여 건의 콜레라가 발생해 32명이 사망했습니다. 또 모잠비크를 비롯한 남부 아프리카에선 20만 명 이상이 감염돼 3,000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로 시작했습니다.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가 전해주셨고요. 오늘의 키워드도 함께 살펴볼 텐데 오늘 첫 번째 키워드로 전쟁은 계속된다. 다만 다르게 싸울 뿐이라고. 네, 그렇습니다. 예. 이스라엘이요. 가자지구 전쟁이 시작된 6개월 만에 가자지구 남부에서 상당수의 지상군 병력을 철수시켰습니다. 네. 그래서 끝나나 했더니 아니다라는 아니죠. 거죠. 그동안 작전을 수행해온 98사단이 전투 임무를 완료하고 철수를 한 건데요. 지금 남북 한 유니스에서 2-3천 명으로 구성된 나할 여단만 남아서 계속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고 이스라엘 군이 밝혔습니다. 이번 병력 철수는 국제사회가 휴전을 하라라고 이스라엘의 압박을 좀 강하게 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루어졌거든요. 네. 왜냐하면 1일에 구호 차량을 오폭하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민간인이 사망하니까 서방 세계에서도 이스라엘에 대해서 민간인 보호 조치를 즉각 취해라. 안 그러면 이스라엘 지원 정책 바꾼다. 이렇게 압력을 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하지만 이스라엘 군은 미국의 압력 때문은 아니다. 다른 방식으로 전쟁을 치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요. 그러니까 대규모 지상작전을 했다가 이제는 표적 공습으로 전환해서 전쟁을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마스를 절멸한다라는 전쟁 목표는 변함이 없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했고요. 네. 그리고 외신들도 이렇게 병력을 철수했다고 해서 지금 이스라엘군이 남부 라파 공격을 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데 네. 그걸 철회한다던가 이게 휴전으로 이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관측을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7일에도 휴전 협상이 열렸거든요. 네. 하지만 그 전에도 네타냐후 총리는 여전히 인질이 석방돼야만 휴전에 동의한다. 여기서 물러서지 않았고요. 하마스는 휴전과 인질 석방 조건으로 군이 먼저 철수해라. 영구 휴전 논의를 해라라고 했지만 양측이 서로 팽팽하게 지금 맞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몇 개월간 정말 이게 좁혀지질 않네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이런 가운데 전쟁이 반년이나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팔레스타인 쪽에서는 3만 3천여 명이 사망을 했고요. 7만 5,800여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쪽도 사망자가 1,200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뭐 걱정이 우려가 그렇죠. 더 커지는 그렇습니다. 상황인데 두 번째 키워드로 권능의 밤을 주목하라. 네, 지금 적으셨거든요. 네. 하마스를 지원해온 이란이 이스라엘을 직접 공격할 수도 있다라는 관측이 오. 높아지면서 그럼 중동 전쟁이 확전이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커지는 건데요. 네. 왜냐하면 바게리 이란군 참모총장이 6일에 시리아 주재 이란 영사관을 폭격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최대한의 피해를 입힐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내놨습니다. 사실 이란이 가자지구 전쟁 이후에 이스라엘과 직접 충돌하는 건 피해왔거든요. 네. 그리고 그러다가 이스라엘이 시리아 이란 영사관을 1일에 폭격을 하면서 혁명수비대 간부 13명이 숨지니까 보복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공격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럼 언제 할 것이냐? 이게 지금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이슬람의 금식 명절 라마단 기간 중에 권능의 밤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좀 많습니다. 네. 이 권능의 밤이 라마단의 마지막 열흘 가운데 홀순날 중에 하나거든요. 네. 10일 전후로 이루어질 것이다. 지금 이런 얘기가 이번 나오는데요. 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뉴욕타임스는 이란이 드론, 순항미사일을 동원해서 보복을 계획하고 있다. 다만 이 공격이 이란 땅에서 시작이 될지 이라크와 시리아 같은 친이란 국가에서 실행될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렇게 보도를 내놨는데요. 네. 이란만 들썩들썩하는 게 아니라 이란의 후원을 받고 있는 무장단체들이 있습니다. 레바논의 시아파 무장정파 헤즈볼라, 네. 예멘의 시아파 반군 후티, 또 시아파인 시리아 정부군, 또 시리아와 이라크 안에 있는 친이란 민병대도 우리도 함께 총공세를 펼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입장을 내놓고 있거든요. 너무 커지는데요, 이러면.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란이 공격을 안 할 수가 없는 게요. 지금 경제난이 심각하고 히잡 의문사 시위, 탄압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의 불만이 좀 높은 상황인데 사실 영사관이란 건 자국 영토로 간주되는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여기를 공습을 했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면 시아파 맹주의 위상까지 이를 수 있다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이란이 그러면 공격을 한다. 이스라엘만 공격을 받는 게 아니라 미국 시설도 지금 공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란이 지금 미국에다가 이스라엘 편 들면 미군 관련 시설도 공격하겠다. 이렇게 지금 경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다만 바이든 미 대통령 역시 대선이 지금 코앞은 아니고 11월로 다가와 있고요. 있지만 계속 신경 쓰고 있죠. 네, 예. 이란은 민심이 이반되면 또 여기도 지금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이란 그렇죠. 정부도요. 네. 그래서 대대적으로 확전을 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전망도 또 한편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네. 아무튼 이란은 떨어진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이라크 안에 있는 미국 공군 기지에 대해서 탄도미사일 공격 같은 상징적인 보복 같은 건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중동 정세가 살얼음판에 걷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느낌입니다. 네네. 자, 세 번째 키워드가 선을 넘었다. 네, 중남미 예. 국가 에콰도르 정부가 선을 넘었다라면서 중남미의 다른 국가들이 반발을 하고 있는 건데요. 에콰도르 정부가 전직 부통령을 체포하려고 자국 주재 멕시코 대사관에 강제 진입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외교적 파장이 커지는 건데요. 현지 시간으로 5일 저녁에 수도 키토에 있는 주 에콰도르 멕시코 대사관 출입구를 부수고 강제로 들어갔습니다. 작년 12월부터 여기에 호르헤 글라스 전 에콰도르 부통령이 머물고 있기 때문인데요. 예. 이 전 부통령이 2016년에 마나비주의 지진 피해 복구비를 횡령한 혐의 등으로 체포될 위기에 놓이니까 네. 작년에 멕시코 대사관으로 들어가서 피신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동안 계속해서 멕시코에 신병을 인도해달라라고 에콰도르 정부가 요구를 했는데 네. 멕시코는 글라스 전 부통령이 정치적 박해를 받은 것이다 라면서 거부해 왔거든요. 그래서 안 그래도 지금 두 나라 정부 간에 지금 마찰이 일고 있던 상황이었는데요. 하지만 1961년에 체결된 빈 조약에 따르면 대사관을 비롯한 외교 시설에는 침범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그래서 주재국 정부가 강제로 침입한 사례는 거의 없고요. 심지어 독재 정부 아래에서도 상대국의 외교 시설까지 침범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들어갔으니까 이게 이제 큰 다른 문제죠, 국가들도 이게. 반발을 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좌파와 우파 정부 가릴 것 없이 중남미 주요 국가들은 다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두라스가 이 문제 한번 논의해 보자. 그래서 중남미 30여 나라가 참여하고 있는 중남미 카리브 국가 공동체를 긴급 소집하자라고 요청까지 한 상황입니다. 에콰도르는 멕시코가 외교 사절단에 부여된 면책 특권을 악용했다 이렇게 지금 맞서고 있는데요. 보호해주지 말아라 이런 거죠. 범죄자다 네, 이렇게 보는 그랬는데 거고. 이 사람은 예. 정치적 박해를 받은 게 아니라는 네, 거죠. 그런데 네. 악용했다라면서 지금 강력하게 지금 맞서고 있는 상황이고 아무튼 현재 에콰도르 노보아 대통령은 작년에 부패 혐의로 중도 하차한 대통령의 자녀 임기를 물려받아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개월 정도 이제 임기를 수행한 다음에 내년 5월에 대선을 앞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기를 끌려고 강경책을 폈다 그런 비판도 나오고 있고 네. 일부에서는 중남미에서 이념에 따른 양극화가 굉장히 심하게 펼쳐지고 있는데 이게 외교적 갈등으로도 불거질 수 있다라는 우려도 있어요. 왜냐하면 멕시코의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좌파 성향인데요. 예. 지금 중도 우파를 표방하는 노보아 에콰도르 대통령에 대해서 강한 적대감을 좀 그동안 나타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이념 분쟁으로도 번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중남미 지역도 좀 네. 들썩들썩하고 있는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네요. 자, 네 번째 키워드 역대 최고의 쩐의 전쟁이다. 사실 선거가 쩐의 전쟁이죠. 그렇긴 하죠. 네, 예. 그런데 이게 역대 최고급이 된다는 점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건데요. 미국 대선 얘기입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 선거 캠프가 지난달 28일에 오바마, 클린턴 전직 대통령들이 참석한 선거 자금 모금 행사에서 네. 단일 행사로는 역대 최다 액수인 2,6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352억 원을 모았다. 오. 이렇게 자랑을 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9일 만에 이번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 선거 캠프가 네. 우리는 5,050만 달러, 683억 원을 모았다. 두 배네요. 네, 그렇습니다. 6일에 헤지펀드 사업가 존 폴슨의 저택에서 모금 행사를 했는데요. 네. 하기 전부터 우리가 뛰어넘는다 이렇게 공언을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번 미국 대선은 후보들에 대한 비호감도가 여느 때보다 높은 선거잖아요.
그런 와중에 역대 최대 돈 선거가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는 건데 네. 지금까지는 작년 4월에 재선에 도전을 선언하고 당내 경쟁자가 사실상 없었던 바이든 대통령이 모금액에서 앞서가고 있습니다. 3월까지 바이든 캠프는 모금액이 9천만 달러로 집계됐다면서 지금 현금 1억 9,200만 달러를 갖고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네네. 트럼프 캠프는 현재 9,310만 달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캠프가 조금 현재로는 더 많네요. 네, 9,89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340억 원 정도를 더 많이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이제 이 돈을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2020년 때 2016년 대선 때보다 2배 이상 많은 선거 자금이 동원이 됐는데 이번에는 더 많이 들어갈 거다. 그때 7조 7천억 원을 썼거든요. 양 캠프가. 와. 왜냐하면 이번에는 인터넷과 연결된 커넥티드 텔레비전 광고 수요가 증가했고요. 네. 물가가 높아졌고요. 그렇죠. 정치가 양극화되면서 어디 죽을 때까지 우리 그럼 경쟁을 해보자 라면서 돈을 계속 쓴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돈 전쟁이 펼쳐질 수밖에 그러네요. 없는 건데요. 네, 네. 그래서 지금 모금 행사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지금 모금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참가비 액수도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바이든 대통령의 뉴욕 행사에서 가장 비싼 티켓 값이 50만 달러, 6억 7천만 원이었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에 한 행사의 가장 비싼 표값은 우리 돈으로 11억 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쪽 다 억만장자들이 돈 많이 주기를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근데 서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풀뿌리 후원금을 받는데 너희들은 억만장자에게 돈을 받지 서로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세금을 깎아주길 원하는 억만장자들에게 돈을 모으고 있다라고 비판을 하지만 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바이든 대통령은 부패한 기업인들과 결탁을 해서 돈을 받는다.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지금 비난하고 글쎄요. 있는 상황입니다. 뭐 어느 쪽으로 하든 다 풀뿌리는 아닌 것 같은 그러니까요. 너무 액수가 커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정말 역대급 전의 전쟁이 네네. 될 미국 대선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전례 없는 대재앙이 시작됐다. 오, 이거 약간 무서운데요. 이 무서운 얘기가요. 내용을 네. 들으시면 더 무서워질 것 같은데요. 이 남극 콩코르디아 기지에 있는 과학자들이요. 네. 2022년 3월 18일 남극 기온이 계절 평균보다 38.6도나 높았다는 사실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런 온도 상승폭이 유례가 없었기 때문에 과학자들이 공포에 빠졌다는 건데요. 네. 지금 영국에서 남극 조사국을 이끄는 메러디스 교수가 네. 영하의 기온에서는 이렇게 엄청난 온도가 높아지는 걸 견딜 수 있지만 네. 생각을 해보자. 영국에서 40도가 상승한다고 치면 네. 봄날 기온은 50도 이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죠. 굉장히 네, 네. 사람에게 치명적인 거니까 남극이 지금 뭐 영하 45도 이렇다고 해도 이거를 지금 그냥 스칠 일은 그냥 아니라는 넘길 얘기죠. 일은 아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경고한 거죠. 지금 과거와 달리 남극 상공 대기권 깊숙하게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몰려가고 있다고 그래요. 예전에는 그 주변만 맴돌았는데 이제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유까지는 모르겠지만 네. 아무튼 남극 상공 대기권 깊숙이까지 따뜻한 공기가 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극 빙하가 점점 더 빠른 속도로 녹고 있고요. 남극 대륙 주변 바다에 떠 있는 해빙도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는데요. 네. 지금 사실 지구에서 온난화 타격을 가장 강하게 받았던 곳이 북극이었는데 이제 남극도 그 수순을 밟고 있다는 겁니다. 북극이요. 지금 지구의 나머지 지역보다 4배나 빠르게 남극도 2배나 빠르게 따뜻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따뜻해진 바다가 해빙을 녹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동안 얼음 아래에 갇혀서 빛을 보지 못하던 바다가 노출이 되게 되는 거죠. 해빙이 네. 녹으니까. 네네. 태양광이 그래서 우주로 반사되지 못하면서 바다가 더 가열이 돼서 뜨거워지니까 해빙이 녹는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번 세기까지 전 세계 해수면은 0.3에서 1.1m 정도 상승할 수밖에 높아지겠죠. 어거든요. 네. 그리고 남극의 생태계도 무너지는데 물속에 사는 식물이 남극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고기, 펭귄, 바다 표범, 고래 등의 먹이가 되는 크릴새우도 없어져요. 왜냐하면 크릴새우는 바다에 사는 식물을 먹고 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크릴새우가 없어지면 이 조류를 먹고 배설을 할 때 이 배설물이 탄소를 해저에 가둬두는데 크릴새우가 사라지면 탄소를 없애는 효과가 줄어들 수밖에
수밖에 없죠. 탄소가 계속 나오게 되는 그렇습니다. 거네요. 지구 온난화는 더 심해질 수밖에 그러네요. 없고요. 남극에서만 사는 황제 펭귄도 개체수가 줄고 있는데 왜냐하면 어린 펭귄들이 방수할 수 있는 깃털이 다 자랄 때까지는 해빙 위에서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 깃털이 해빙이 없어지니까 자라기도 전에 해빙이 붕괴하니까 죽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난화 추세가 이대로 계속되면 네. 이번 세기 말까지 황제 펭귄 서식지의 90%는 사라질 것으로 경고가 나왔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이라고 했지만 네. 왠지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은. 우리 때문이죠. 그러니까요. 네, 사람 때문입니다. 우리가 계속 이렇게 뭐 플라스틱이나 네. 이런 것들을 쓸 것인가 그러니까요. 좀 깊이 네. 고민을 해야겠습니다. 다음 이야기 세상에서 가장 비싼 22분. 네, 22분이 이제 곧 다가오는데요. 네. 북미 대륙 전체를 사선으로 관통하는 개기일식이 현지 시간으로 8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늘이네요. 네. 그 달이 지구와 태양 사이에 들어가서 태양을 완전히 가르는 현상이 개기일식인데요. 네. 이게 미국에서 관측된 게 7년 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대륙에서 다음번에 개기일식을 보려면 이번에 놓치면 20년을 기다려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멕시코 해변 마을 마사틀란에서 8일 오후 2시쯤 시작이 돼서 점점 북미를 대각선으로 횡단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미국, 캐나다를 폭넓게 지나가게 되는데요. 미국에서 13개 주를 지나게 된대요. 근데 오. 여기에 사시는 분들만 3,200만 명이기 때문에 네. 역대 어느 개기 일식 때보다 관측이 가능한 인구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특히 날씨가 맑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예, 99% 지역에 미국에서 관측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 관측이 가능한 그 지역에 살고 계신 13개 지역의 99%에서요. 네. 관광객이 벌써 엄청 몰렸습니다. 수백만 그렇죠. 명이. 네. 그래서 태양이 지나는 대도시에 지금 숙박과 항공 예약은 일찌감치 마감이 됐고요. 네. 소도시들이 일식 마케팅에 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개기일식 기념 맥주를 출시한 회사가 있고 그리고 뉴욕의 그 시러스큐스 NBT 뱅크 스타디움은 네. 시민들에게 관측하라고 구장을 공개하기로 했어요. 네. 그래서 최대 60억 달러, 8조 1,180억 원의 경제 효과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네. 특히 텍사스에서만 1조 9천억 원 규모의 경제적 이득이 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됐어요. 텍사스가 가장 이득을 볼 것 같은데 그래서 텍사스 주에서 개기일식이 관측되는 시간이 22분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비싼 22분 그렇게 네, 네. 예,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개기일식을 보기 가장 좋은 장소로 언론들이 꼽은 것은 네. 뉴욕주의 나이아가라 폭포 일대입니다. 그래서 이 8일을 전후해서 100만 명 이상이 모일 것으로 예상이 됐어요. 네. 그래서 미국과 캐나다 당국이 이 일대 비상 상태를 선포한 상황이고요. 네. 지금 일식 관측용 안경이 아주 불티나게 팔려서 다 매진이 되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맨눈으로 보면 실명할 위험이 있다. 그렇죠. 국제 표준화기구 인증 표시가 된 안경 제품을 골라서 이 태양을 바라봐야 되고 휴대전화 촬영도 카메라 렌즈에 관측 안경을 대고 해야 된다라고 조언을 내놨습니다. 우리는 뉴스에서 보는 걸로 그렇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예. 뚜렷합니다. 그게. 그렇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까지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일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리고요. 노래 한 곡 전해드립니다. 에이콘의 론리 함께 듣겠습니다. Lonely, I'm Mr. Lonely. I have nobody for my own. I'm so lonely, I'm Mr. Lonely. I have nobody for my own. I'm so lonely. I woke up in the middle of the night and I noticed my girl wasn't by my side. Could've sworn I was dreaming, for her I was fiending, so I had to take a little ride. Backtracking on these few years, trying to figure out what I do to make it go bad. Cause ever since my girl left me, my whole life came crashing and I'm so lonely, Mr. Lonely. I have nobody to call my own girl. So lonely, Mr. Lonely. I have nobody to call my own girl. Can't believe I had a girl like you and I just let you walk right out of my life. After all I put you through, you still stuck around and stayed by my side. What really hurt me is I broke your heart, baby. You were a good girl and I had no right. I really wanna make things right, cause without you in my life, girl, I'm so
so lonely, Mr. Lonely. I have nobody to call my own girl. So lonely, Mr. Lonely. I have nobody to call my own baby. Been all over the world, ain't never met a girl that could take the things that you've been through. Never thought the day would come where you would get up and run and I would be out chasing you. 'Cause ain't nowhere in the globe I'd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우리나라 군사 정찰 위성 2호기가 오늘 미국 플로리다 케이프 커네버럴 기지에서 발사됐습니다. 정찰 위성 2호기는 발사체와 분리돼 목표 우주 궤도에 정상 진입한 뒤 해외 지상국과 첫 교신에 성공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2대 총선에서 범야권이 200석을 갖게 된다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나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자기 죄를 스스로 사면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야당들은 대파가 정치적 표현의 도구라며 투표소 반입이 제한된 것에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정권이 대한민국을 후퇴시킨 데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동남아시아 국가연합과 한중일 3개국의 거시경제 조사기구인 AMRO가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지난해 12월 전망치와 같은 수준인 2.3%로 전망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유명 연예인, 전문가 등을 사칭한 투자 사기가 급증해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제1호 이용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중국 온라인 쇼핑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하는 어린이용품 중 일부에서 국내 기준치의 최대 56배에 달하는 발암물질이 검출됐다고 서울시가 밝혔습니다. 일본 육상자위대 부대가 공식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 계정에 침략 전쟁인 태평양 전쟁을 미화하는 용어인 대동아 전쟁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통신원 취재 수첩에서 오늘은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로 가보겠습니다. 정덕주 통신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덕주입니다. 네, 아르헨티나 이 밀레이 대통령 취임 넉 달이 지나고 있는데 사실 아르헨티나가 오랫동안 경제난에 시달려서 이 아르헨티나 재건하겠다 하고 당선이 됐잖아요. 취임 이후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밀레이 대통령 취임 후 벌써 그렇게 시간이 지났는데요. 네. 극우 자유 경제주의자인 밀레이 대통령은 취임 후 고강도 긴축 정책과 급진적인 개혁안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전 페론당 정권의 포퓰리즘 정책하에 일부 국민들에게 지급되었던 사회복지금들도 현재는 많이 축소 또는 감축되었고요. 네. 일부 공무원들의 감축도 진행되었습니다. 알려진 바로는 아르헨티나의 경우는요. 네. 국민 3명 중 1명이 공공 분야에서 일한다고 합니다. 그간 공무원의 문제는 늘 현지에서도 화두였는데요. 규모도 규모지만 실질적으로 공무원 임용이 다른 나라처럼 임용고시를 통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네. 건너 아름해서 추천을 통해 더 많이 채용되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 친인척이나 지인 채용 찬스도 많고요. 공무원에 대한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이름만 올리고 일을 안 하는 월급 루팡들도 상당하다고 합니다. 네. 또한 정부 입장에서는 공무원이 많다 보니 급여나 연금도 큰 부담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밀레이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긴축 정책의 하나로 공무원 감축을 공공연히 말해왔고요. 현재 진행 중입니다. 네. 아르헨티나 이 서민들이 느끼는 경제 상황은 어떨까요? 좀 나아진 점이 있을까요? 네, 높은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가 더해져서 아르헨티나는 현재 스태그플레이션에 처했습니다. 네. 이를 뒷받침하듯 현지 한 사립사회연구소 조사에 의하면요. 네. 지난 1월 빈곤율은 57.4%에 이른다고 밝혀졌고요. 즉 인구 10명 중 5.7명 이상이 빈곤층 혹은 극빈자층인 것입니다. 네. 또한 2월 인플레이션은 13.2%였고요. 동월 연간 인플레이션은 276%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게다가 임금 인상이 인플레이션을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까요. 실제로 식료품 가격도 타 국가들보다 높고요. 특히나 국내 생산의 인프라가 갖춰지지 못한 대부분의 공산품의 경우는요. 가격이 유럽이나 미국보다 더 높다고 합니다. 네. 거기다 밀레이 대통령의 긴축 정책의 일환으로요. 에너지 분야인 전기와 가스 요금에 보조금이 철회되고 또 대중교통의 보조금이 철회되면서 요금 상승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로 인해서 가게 살림에도 직접 타격이 왔습니다. 그러네요. 매번 느끼는 거지만 물론 상류층은 그 어느 나라에서나 돈에 구애받지 않고 늘 잘 살겠지만요. 네. 이번 정부의 이번 긴축 정책이 장기간 지속된다면 여러모로 중산층의 하락을 몰고 오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저 또한 슈퍼를 갈 때마다 가격 상승을 직접 체험하고 있어서요. 네. 한 개 살 것을 혹시 다음번에 더 비싸지질까 않을까 하는 염려에 조금 더 사게 됩니다. 다음에 더 싸지지 않을까가 아니라 더 비싸지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을 하게 되는 상황이 물가가 워낙 높고 경기는 또 침체되고 안 좋은 경제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러다면 대통령에 대한 민심도 그렇게 좋지 않겠는데요? 네, 그전 정권들의 부정부패와 정치 경제난의 악순환을 끊어버리고자 하는 국민들의 염원은요. 지난달 한 여론조사에서도 나타났는데요. 네. 현 정부의 긴축 정책이 가계 경제에 큰 영향을 끼치고는 있지만 밀레이 대통령의 정책에 대해 6개월 이상의 시간을 참고 기다리겠다고 답한 이들이 46%라고 합니다. 한 번쯤은 부정부패에 찌든 기성 정치인이 아니었던 밀레이 대통령 정책을 믿어보겠다는 뜻으로 보여집니다. 포퓰리즘의 전 정권 시절에요. 과도한 복지 정책과 통합 팽창 등이 결국은 나라 경제를 나락으로 떨어지게 했던 요소로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어서요. 네. 현재는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당분간 국민 모두 허리띠를 졸라매는 날들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어쨌든 좀 기다려보자 하는 의견들이 많은 것 같고 이렇게 경제 상황 어려운데 지금 댕기열도 걱정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과 정반대의 위치에 있는 아르헨티나는 현재 여름을 지나 봄을 맞고 있었는데요. 습하고 더운 날씨가 계속되자 모기떼가 정말 시커멓게 출몰해서요. 네.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현지에서 살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나 모기가 때로 까맣게 다니면서 온 건물과 벽에 다닥다닥 붙어있는 모습은 이번이 처음인 듯합니다. 네. 최근 아르헨티나 복지부 발표에 의하면요. 작년인 2023년부터 현재까지 댕기열 감염자가 23만 명을 넘어섰고요. 이 중 160여 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네. 특히나 지난해 1월부터 4월 초 사이의 감염자 수보다 올해 동기에는요. 21배 이상이 늘어난 21만 명이 감염됐다고 합니다. 모기떼 출몰은 이상 기온과 자연재해로 치부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요. 네. 현지에서 모기 퇴치제를 구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 또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네.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입는 농수산물도 아닌 공산품인 모기 퇴치제가 현지에서 왜 부족한지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는데요. 네. 마켓이나 약국 그 어디에서도 모기 퇴치제를 살 수가 없습니다. 모기향도 구할 수 없고요. 그 전에 조금 있던 스톡들은요. 가격이 부르는 게 값이었습니다. 그렇겠죠. 몇 달 전 처음 모기떼가 출몰했을 때 정부 대변인이 이 상황이 즉 모기떼 출몰이요. 네. 전 정부 탓이라는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지금 모기떼가 몰려와 댕기열이 번지고 있는 상황에서
방역을 주도하고 모기 퇴치제가 원활히 유통되게 하는 정책을 펼치는 대신 남이 탓이라고 말하는 정부 대변인의 답변에 대해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네. 현재까지도 모기 퇴치제는 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정부는 이제 와서 모기 퇴치제 관련한 수입을 개방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네. 정말 어느 세월에 모기 퇴치제가 수입되어져서 시장에 풀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경제가 어려운 데다 모기까지 날뛰고요. 또 이런 상황에서 모기 퇴치제를 구하러 온 약국들을 돌아다녀야 하고 온라인 주문 시에는 스톡이 들어올 때까지 기약 없이 기다려야 준다고 하니 정말 오늘도 이곳은 난관의 삶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다음 시즌에는요 꼭 네. 모기 퇴치제를 몇 개라도 꼭 사놓으리라고 굳게 마음먹었습니다. 좀 한국에서라도 좀 보내드리고 싶은 그런 네,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좀 잘 이 시간을 좀 견디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소식도 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정덕주 통신원이었습니다.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서 벌어진 국제 구호기구 차량 피격 사건의 파장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가자 지구 지상전을 강행해왔던 이스라엘에 대해서 국제사회의 비난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스라엘 내에서는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의 퇴진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도 이어지고 있죠. 오늘 글로벌 이슈에서는 전 세계에 관심이 쏠린 국제 구호기구 차량 폭격 사건의 후폭풍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혜리 국제전문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 이 피격 사건 좀 정리해 주실까요? 예, 지난 1일 저녁이었습니다. 가자지구 중부 데이르 알발라에서 그 창고에 구호용 식량을 전달하고 떠나던 그 구호기구 월드 센트럴 키친 소속 차량 3대가 이스라엘 방위군의 공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에 타고 있던 7명이 사망했죠. 국적별로는 영국인 직원 3명이고 호주, 폴란드, 미국 국적 각 1명씩 통역을 돕던 팔레스타인인 주민도 1명 있었습니다. 네. 총 7명이 사망을 했는데 팔레스타인인 제외하고 6명의 시신은 남부 라파에 있는 한 신설로 옮겨졌다가 지난 4일에 국경검문소를 통해서 이집트 쪽으로 인계됐다고 합니다. 이 월드 센트럴 키친 그동안 가자 지구에서 어떤 활동을 했었나요? 예,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로 들어갈 수 있는 육로를 차단해서 이제 주민들에게 구호 물품이 잘 전달되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때문에 기아 상태로 아주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래서 월드 센트럴 키친은 그동안에 이제 육로로 해왔던 것 대신에 네. 키프로스에서 이제 배를 띄워가지고 바닷길로 해서 구호식품을 실어 나르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네. 지난 3월에도 이 배를 통해서 식량을 전달했는데 약 200톤 분량의 식량을 그 배로 실어 왔습니다. 네. 그리고 피격 사건이 벌어졌던 1일에는 400톤 정도쯤의 식량하고 생필품을 실은 구호 선박이 들어와 있었고 네. 이제 하역 작업을 하다가 이제 이걸 구호 물품을 옮기려다가 이제 폭격을 받은 거죠. 공격이 있기 전에 그 이제 실려 있던 그 배 전체는 400톤 정도쯤 됐다고 하는데 하역 작업이 마무리된 거는 그 중에 한 4분의 1, 100톤 정도였는데 그걸 다 내리지도 못하고 폭격을 맞아서 결국에는 이 배는 키프로스로 다시 돌아갔다고 하니까 정말 가자지구 주민들의 입장에서 너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예, 월드 센트럴 키친은 지난 3월 말까지 가자지구에서 총 4,200만 명분의 끼니를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그동안에는 이제 이 부조 시설도 다시 만들어가지고 좀 더 본격적으로 해보려고 했는데 이번 폭격 사건으로 인해서 뭐 이런 계획들 모두 다 중단되고 일단은 전면적인 활동을 중단한 상태죠. 일단 네타냐후 총리는 뭐 의도치 않았던 사고다 이렇게 이제 오폭을 인정을 한 건데 사실은 이제 이게 오폭이 아니라 정밀 타격한 거다 이런 네네네. 얘기도 나오고 있죠. 아마 그 영상 보신 분들도 꽤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저도 영상을 봤거든요. 네. 그때 이제 월드 센트럴 키친 차량 3대가 그 해안도로를 지나가다 공격을 받았어요. 중간 이 주변에 뭐 이렇게 복잡한 지형 지물도 없고 네. 이 차량 3대가 움직이는 모습들이 보이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첫 번째 차량 한 대는 그 창고 지역을 막 벗어나고 얼마 안 돼서 이제 폭격을 받았고 두 번째 차량도 약 800m쯤 뒤에 뒤따라오다가 또 이 폭격을 당했고 마지막으로 한 1.9m
1.9km 정도 좀 떨어진 곳에서 세 번째 차량이 폭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각각 이제 따로따로 표적이 돼가지고 폭격을 받았다는 얘기죠. 움직임을 좀 지켜봤던 게 아닌가.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대 모두 차량도 보면은 뭐 지붕에 뭐 큰 구멍이 떨어지고 이제 전소될 정도로 피해가 컸는데 그 구호 단체 로고가 굉장히 크게 박혀 있고 그래가지고 뭐 헷갈릴 모를 수가 없군요. 예, 모를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월드 센트럴 키치 측에서는 이 하역 작업에 대해서 이미 군에 통보를 했고 네. 허가를 받아서 움직였던 거다. 그러니까 알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 월드 센트럴 키친의 설립자 호세 안드레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네. 이 폭격 작전이 폭격을 받았을 당시에 첫 번째 폭격을 받고 거기에 타고 있던 사람 다 내려가지고 두 번째로 갈아탔는데 거기 또 두 번째가 있고 따라다니면서 세 번째까지 이제 마지막으로 다 한꺼번에 타고 있었던 차량이 가장 피해가 컸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제 처참한 모습이던데요. 그래서 이제 그 차량에 타고 있던 7명들이 이제 사망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드론 공격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네, 얘기가 맞습니다. 나오는 거군요. 예. 영국 포병장고 출신의 뭐 전문가가 분석한 거를 보니까 이 네. 피해 상황으로 봤을 때 드론에서 발사된 고정밀 미사일이 공격을 한 것 같다. 그리고 이제 드론은 지상에서 이제 드론을 이제 조정하는 조종사가 있거든요. 그렇죠. 조종사는 카메라를 통해서 어떤 목표물을 다 이렇게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목표물을 파악한 상태에서 아마 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런 주장은 이스라엘 내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일간지 하레츠라고 하는 신문이 있는데 네. 국방소식통을 인용해서 방위군 소속 드론 한 대가 이걸 타격을 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차량에는 뭐 수상스러운 이런 무장대원 하마스 무장대원들은 안 타고 있었고 이 역시 사전에 승인된 움직임이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군은 굉장히 이제 비난이 쏟아지니까 그렇죠. 공습을 명령한 뭐 대령과 소령 2명을 해임을 했다고 해요. 네. 그리고 또 다른 장교 3명도 뭐 견책 조치를 했다고 하는데 앞으로 이제 군 검찰이 또 추가로 조사를 해서 이 사람들을 기소할지 여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네. 근데 저도 뭐 이 이스라엘 가자의 갈등을 오랫동안 지켜봐 왔지만 군인이 연계된 이런 사건에 관련해서는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아마 이 사람들도 뭐 지금은 이런 좀 이렇게 조치들을 당했지만 네. 기소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가자 지구에서 구호 활동을 해온 월드 센트럴 키친 어떤 단체인지. 예, 이 궁금합니다. 월드 센트럴 키친은 말씀드린 스페인 출신의 그 호세 안드레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경력이 특이해요. 요리사, 스타 셰프 출신입니다. 네. 2010년에 설립을 했는데 네. 이 재단의 이 단체의 모토가 아주 특별합니다. 그냥 무작정 이제 구호 식품을 식량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네. 집밥 같은 따뜻한 한 끼를 먹인다. 이게 목표입니다. 역시. 그래서 뭐 인도네시아 쓰나미 현장에 가서도 또 지원도 한 적도 있고 네. 코로나 팬데믹이 한창일 때 2020년 초에 일본의 요코하마항에서 네. 대형 크루즈선이 예. 격리돼가지고 아, 오랫동안 맞아요. 내리지 못해서 뭐 굉장히 국제사회 비난도 많이 일본 그렇죠. 정부가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그 현장에 요코하마까지 가서 그 배 안에 신선한 끼니를 공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한 지 불과 닷새 만에 여기 이 활동가들이 그 우크라이나로 가서 네. 무려 하루에 18만 끼에 해당하는 식량을 또 공급했다고 해요. 네. 후원금은 아무래도 이제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후원을 하는데 대표적인 큰손 기부자가 아마존의 설립자 제프 베이조스입니다. 기사를 보니까 네. 이 단체에 1억 달러를 줬다고 해요. 그리고 가자 지구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대부분의 자금은 아랍에미레이트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난달 29일까지 라파 국경을 통해서 이제 육로로 들여보낸 푸드트럭만도 1,700대가 되고 또 뭐 요르단이나 뭐 이런 쪽에서도 이제 비행기를 통해서도 들어간 적도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육로가 어려워지니까 해상 통로를 통해서
여태까지 이제 공급한 식량의 이 끼니 수가 한 43만 명분 정도가 먹을 수 있는 식량을 전달했고 네. 여기에다가 이번에 이제 120만 명분을 더 이제 공급하려고 했다가 이번에 폭격을 받아서 중단이 된 거죠. 조직이 좀 큰가 봐요. 일단 탄탄하기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재정적으로. 예, 제가 조직도 크고 다양한 활동가들이 국적의 활동가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정말 이 단체도 그렇고 네. 이 설립자라고 하는 사람 보면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그러니까요. 생각이 들어요. 철학이 있지 않나 이런. 네, 맞아요. 1969년생으로 우리나라로 55세인데 스페인에서 그 유명한 식당 아마 아시면 엘블리라고 네, 하는 이 유명한 식당의 그 오너 셰프한테서 요리를 배워가지고 20살 땐가 뭐 이때 미국으로 와서 대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뭐 미국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스타 셰프라고 해요. 네. 한 20여 개 군데 식당을 최고급 식당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 사람은 2010년에 IT에서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네. 거기에 참상을 보고 내가 이래서 음식 만드는 사람의 입장으로 정말 이대로 있을 수 없겠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이 월드 센트럴 키친을 직접 만들었고 무려 30년 넘게 세계 곳곳에서 이제 따뜻한 한 끼를 이 이재민들 또 전쟁의 고통을 받는 난민들에게 제공을 해왔다고 해요. 네. 그래서 뭐 질 바이든 이 대통령,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부인 질 바이든 여사, 네. 또 뭐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여러 정계 인사들하고도 아주 가까운 사이고요. 뭐 2019년에는 노벨 평화상 후보로 지정되기도 그래요? 했었습니다. 근데 예, 제가 이번에 그럴 자료를 만하네요. 보니까 받을만 하다는 그러니까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냥 이런 경험을 해도 2010년 지진으로 쑥대밭이 됐던 IT의 봉사활동을 해도 누구나 그런 마음 그렇죠. 먹기는 네. 사실은 쉽지 않거든요. 이미 그냥, 스타 셰프였고. 예, 그리고 보니까 그냥 뭐 인스턴트 구호 식품을 받는 것만으로도 난민들이나 그렇죠. 이재민들한테는 정말 소중할 텐데 직접 거기서 솥을 걸어가지고 요리도 많이 해주고 물론 상황에 따라서는 좀 다르겠지만 네네네. 그렇게 이제 좀 정성 들인 음식을 제공을 했다고 합니다. 네.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뭐 대단하죠. 예, 뭐 조 바이든 대통령하고도 굉장히 가깝고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사건 일어난 직후에 뭐 공개석상에서 아주 격분을 나타냈는데 이 안드레스한테 표현한 게 막 내 친구 안드레스 이렇게 불렀더라고요. 네. 또 직접 전화도 걸어서 위로도 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뭐 워싱턴에서도 아주 유명한 식당을 갖고 있고 이래가지고 그 인맥 덕분인지 어쨌든 요번에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신속하게 막 우리가 오뻑한 것 같다. 네네. 뭐 재발하지 않겠다 이렇게 한 것도 보면은 좀 이례적이거든요. 약간 네타냐후는 좀 모르쇠 뭐 이렇게로 일관을 해왔는데 네. 이런 것도 아무래도 무시하지 못하는 무시하지 영향력이 못하는 있는. 영향력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이 안드레스가 지난 3일에 뉴욕타임스에 그 칼럼을 기고했는데 네. 이스라엘은 지금 하고 있는 것보다 더 나은 나라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난민들에게 갈 음식이나 빼앗고 또 뭐 구해온 죽이는 그런 나라로 머물지 말아라 이렇게 또 따끔하게 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월드 센트럴 키친은 가자 지구에서 이제 모든 활동 잠정 네. 중단하게 됐는데 다른 구호 단체들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예, 좀 쉽지 않습니다. 유엔은 뭐 구호품 전달하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안전 문제 때문에 그렇죠. 야간 이동은 뭐 잠정 중단을 했다고 하고 있고 가자지구 최남단 그 라파에 병상을 운영하고 있는 또 국제의료단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거든요. 네. 워낙 지금 현지 상황이 나빠서 더 이런 병상을 늘리려고 하는 계획이 있었는데 이것도 지금 재검토에 들어갔다고 하니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작년 10월에 가자 전쟁이 일어난 이후에 현지에서 사망한 구호요원이 180명, 그러니까 200여 명에 달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상황 때문에 아무래도 국어기관들은 더 공격적으로 또 많은 활동을 펼치기는 어려운 상황이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공격이 계속되면 아무래도 활동이 이제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데 네타냐후 총리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가 이스라엘 안에서도 지금 벌어지고 네. 있잖아요. 네, 이거.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지난 6일에 한 10만 명 정도가 수도 네. 텔아비브에서 이제 벌어졌고 7일 일요일에도 있었다고 해요. 네. 근데 이번 지난 주말에만 시위가 있었던 건 아니고 지난달 말에도 대규모 시위가 한 10만 명이 모이는 시위가 국회의사당 앞에서 있었습니다. 네.
뭐 빨리 휴전해라, 또 네타냐후 퇴진해라 이런 요구, 조기 총선해라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뭐 네타냐후가 뭐 조만간 물러나는 거는 현실화되기는 어려운 상황인데 어쨌든 정치적으로 매우 지금 뭐 몰리고 있는 건 분명할 거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뭔가 좀 결정을 내려야 할 시기가 아닌가. 휴전이나 뭐 이런 것에 영향을 미치게 될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듯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글로벌 이슈 코너에서는 국제 구호기구죠. 월드 센트럴 키친 차량 폭격 사건의 후폭풍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혜리 국제 전문 기자와 오늘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마치면서 끝곡으로 마빈 게이의 노래 What's Going On 들려드리겠습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